지혜롭고 날쌘 토끼의 해를 맞아 더 새로워진 충북의정 스케치. 파리가 열린 제406회 임시회에서는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는데요. 그럼 키워드 의정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제406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첫 번째 키워드는 한복. 새 첫 회기 드레스 코드였죠. 전통 문화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함이었는데요. 관련 조례도 제정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복 얼마나 맵시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주요 업무 계획. 2023년 충북도의회 아주 중요한 첫 단추 6개 상임위원회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는데요. 올해도 열릴 예정인 상임위 소식 상임위 로그에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인간난로가 된 상임위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으면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따뜻한 나눔을 전하고 온 상임위 모습 잘 보셨죠? 이 따뜻함을 안고 상임위원회 소식 계속 가볼게요. 각 시도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이는 자리 새 첫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열렸는데요. 올해도 지방의회 잘해보자고요. 2025년부터 유보통합, 유아교육과 보육이 통합되는데요. 정책복지위원회가 토론회를 열고 나아갈 방향을 고민했습니다. 돌봄 사업에 두 팔 걷어붙인 진천군으로 출동! 생거진천형 통합돌봄 사업 잘 진행되고 있답니다. 산업경제위원회가 전국의 농업 선진시설에 다녀왔는데요. 이날 얻은 농업 농촌 발전의 아이디어와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노하우는 미래 충북농업의 귀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3개월간의 연구를 모두 마치면서 댐 주변 지역 규제 개선에 대한 제안과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떠나요 둘이서. 교육위원회가 충청북도 해양교육원 제주분원과 제주국제학교를 찾았는데요.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시설 점검 완료! 올해도 생생한 체험회장이 제주도 푸른바다처럼 펼쳐질 거래요. 안녕하세요. 알맹이만 파고드는 인터뷰 알파뷰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혜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12대 충청북도의회 대변인을 맡은 이태훈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코너에서 조례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보고 또 다양한 의원님들 만나볼 예정이잖아요. 오늘은 어떤 분을 모셨을까요? 저 갑작스럽지만 네. 우리 충청북도의원회가 어떠한 상임위로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다 공부하고 왔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이렇게 총 6개의 상임위가 있는 거 맞을까요? 아우, 공부 진짜 많이 하고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의회 네. 전반적인 살림, 우리 세간살이를 책임지는 저 위원회가 어딘지 아신가요? 살림이라 그거는 운영이니까 아무래도 의회 운영위원회가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럼 오늘 네. 우리는 충청북도의회 의회 운영위원장이신 우리 김호경 위원장님 모시고 함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천시 제2선거구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네, 대변인님, 학교에도 보면은 학운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이 운영위원회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일까요? 아, 우리 오늘 예수님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오셨네요. 우리 김호경 위원장님께서도 네. 제천시에서 또 학교 운영위원회 협의회장을 또 맡으신 이력이 있으십니다. 예. 아, 그러시군요. 이 운영위원회는 시도의회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곳이다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가 궁금해요. 저희들 운영위원회는요, 의회 사무처에 그 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걸 운영위원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조례라든가 규칙을 제정할 때 있어서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 위원장님께 궁금한 건데 지난해 개원하고 이제 6개월 정도 이상 지났잖아요.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하면서 좀 어떠셨는지.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서 더더욱 더 공부를 많이 하면서 제 역할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저 또한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의원들과 함께 우리 충청북도 발전과 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의정 소식 보면서 궁금했던 게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어떤 곳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얼마 전에 또 협의회가 한번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도 모르고 우리 예슬님도 모르고 도민 여러분들도 모를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있으면 의장 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해서 건의안이라든가 촉구안을
각 정부 부처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시도의 좋은 점을 같이 이 공유를 하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어깨가 더 무거워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떻게 좀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살짝만 스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의회가 다른 이 시도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고 더 선진화되고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가지고 우리 35분의 위원님들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저 또한 공부를 하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저도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위원장님 저도 의정활동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서포트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시면 제 어깨도 더 무거워집니다. 저도 의정 소식 열심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위원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나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뜻깊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변인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지역에서 가장 소음이 심한 곳이 어딜까요? 충북도 내에서 소음이 심하다고 하면 네. 비행장 인근 지역이나 군사시설 중에 특히 사격장 쪽 소음 피해가 가장 좀 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셨어요. 변종호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종호 의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제가 네. 방송 촬영 중에 네. 소음 때문에 촬영이 중단된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정말 궁금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네. 소리와 네. 소음의 차이가 있잖아요. 소리와 소음의 차이가 뭔지. 상대방이 느낄 때 불쾌하거나 스트레스가 있으면 쉽게 층간 소음도 그게 사실상 배려가 없는 소음이 그렇죠. 소음이라고 좀 보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리와 소음은 분명히 이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소음으로 인해서 일상생활하면서 많은 불편을 겪고 또 이런 피해를 보고 있고 그런 현상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이게 보니까 이 소음 피해도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다 그랬는데 대표님께서 그래도 좀 몇 가지만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전투 비행기 이착륙 시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서 정주 여건이 나쁘다. 그 원인으로는 소음으로 인한 사람들이 불안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저해를 주고 있다. 그래서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상당히 심각하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인내가 아니라 인내를 뛰어넘어 희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생활 환경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전투비행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그 피해에 대한 그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져주면은 개발 제한이나 고도 제한으로 인한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복지 증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활 개선 사업이라든지 또 아니면 정신적인 그런 피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 도에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그 지난해 403회 정례 때 5분 자유 발언도 또 하셨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 이렇게 조례도 통과되어서 저는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하셨던 그 5분 자유 발언이 신호탄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현실 또 아니면 피해 정도 아니면 지원 사업에 대한 요망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바람 이런 것도 같이 그렇게 섞어서 5분 발언을 했고요. 또 이제 그 5분 발언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그렇게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번에 그 대표님이 지난해부터 이렇게 쭉 이어온 일련의 과정 속에서 5분 자유 발언하시고 그 이후에 조례안 내시고 또 조례안 통과되고 이게 제일 잘된 예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도 우리 대표님께 그런 거 배워갖고 꼭 제가 이번에 또 준비하는 게 하나 있는데 꼭 저도 꼭 통과시키고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배워가면서 우리 이태원 의원님과 같이 함께 꼭 지역 주민들에게 바라는 그런 의정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원탑 참배와 시무식으로 산뜻한 출발을 알린 충북도의회 소통 공감 현장 의정은 2023년에도 계속됩니다. 수곡리 1번지에서 의장님과 도의회 소식 이어 들려드릴게요. 먼저 충청권 시도의회 간담회에 황용호 의장이 참석했는데요. 이날의 화두는 충청권 빅 이슈인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 제정, 2027 하계세계 대학 경기대회, 앞으로 보여줄 충청 파워 기대하세요.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에도 참석했는데요. 충북 최대 현안이죠. 중문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알리고 왔습니다. 예산시장을 살린 신혜순 백주부는 왜 만났죠? 아하, 백종원 대표의 원포인트 레슨 지역 활성화 비법을 듣고 왔다고요? 충북의 구도심 잘 살려봐요. 겨울인데 도의회는 왜 이렇게 덥죠? 학부열 때문이라고요? 스피치 기술과 소통 리더십 특강도 듣고 환경사랑 연구 모임까지 만들었다니 멋집니다. 그 밖에 또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보실래요? 지금부터 지역 현안과 민심을 꿰뚫는 의원들이 등장할 텐데요. 아참,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의회 유튜브 티키타카와 해컷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아시죠? 당초 사업비는 6,525억에서 변경된 사업비는 1조 5,800억.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물 확보에 필요한 유량은 하루 12만 톤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갑자기 2배 이상이 늘어난 겁니까? 미우강 하천 유지 용수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안 되었다면 100만 톤이 아니고 고작 14만 톤이 확보된 겁니다. 본 의원이 말이 맞습니까? 청주국제공항을 국내 제2의 물류 거점 공항으로의 육성은 충북도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탄소 중립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을 촉구하며 교원 정원 감축에 대한 대안을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노인 장애인과 분과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지역 주민을 위한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 등 민생 치안에 성역 없는 조사와 엄벌 100개를 통해 충북 교육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체육대학 등 체육 관련 기관을 교육위원회는 일부 단체들이 주장하였듯이 결코 사립유치 그린벨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지정 목적을 상실한 충북의 개발 더 새롭고 역동적인 의정 활동이 돋보였던 2023년 첫 임시회. 저는 포근한 봄에 돌아올게요. 바이바이.